인천대학교의 송상욱입니다. 오늘은 20분 동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에서는 사용자 측, 그래서 2차 측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빌딩에서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다 그러면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공급단에서 우리 생산 설비라든지 각종 운송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비들을 어떻게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에는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의 시사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의 프레딕스 플랫폼에 대한 설명 자료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디지털 에너지 인더스트리를 이끌어갔던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할 텐데요. 물론 최근에는 그 디지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사업부가 아니라 그 분사를 해서 디지털 G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다음 이 사업부가 프레딕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전담을 하게 되면서 전체 G의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옆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G가 왜 디지털을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다가 잘 안 듣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그 부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X축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펑션, 그래서 설비 레벨이라든지 이런 아주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회사,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레벨로 매크로하게 넓어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의 어떻게 보면 스코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그런 단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단계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애널리틱스를 얘기를 할 때는 3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Descriptive Analytics라고 해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히트맵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Visualize 하라는 게 있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무언가 미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스크립티브 이런 뒤에 레벨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예측 최적화 이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그냥 보여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 현황 파악.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을 보여주자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런던의 히트맵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 BI 툴,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해야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뽑아낼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쓰기 전에 먼저 이것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1단계가 될 것 같고요. 2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Predictive Analytics를 하게 됩니다. 이거 예측 단계가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 하면 5분, 10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의 교통 정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각적으로 데이터가 쫙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이미지로 변화해 시켜가지고 자, 과거의 어떤 정체 상황을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미지로 10장, 20장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과거 10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학습해서 오케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오늘 앞으로 교통 상황은 이렇게 바뀔 것이야 라고 예측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은 이 Predictive Analytics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나우캐스트라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과거에 그 레이더 영상을 가지고 기상 데이터를 쭉 모아놨습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를 쭉 학습을 한 다음 이 이미지 다음에는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인가 그걸 예측을 하고요. 그럼 그 이미지가 빨간색, 노란색이 나오면 빨간색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오겠구나 또는 여기에서는 기상 이변이 생기겠구나 이걸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 버리는 거죠. 이 단계는 지금 이미지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또 사용자 시설 또 에너지 산업에 각종 센서가 들어가면서 각종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바는 사실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 IBM에서 과거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에 다 저장을 한 다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어디에 교통사고가 날 것인가 또는 어디에서 긴급한 상황이 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앰뷸런스 같은 것들을 최적으로 미리미리 배치하는 어떻게 보면 시각화 그리고 예측 그리고 3단계인 최적화까지 넘어가는 그런 3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이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쓴 걸 한번 들여다보면요. 구글에서 또 비슷한 걸 한 거 있습니다. 이게 딥마인드에서 한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에너지 센터의 에너지 최적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최적화입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냉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따라서 온도 제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덜 써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분 매초마다 그 데이터 센터의 각종 그 설비들의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온도 제어를 해야 될 텐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것을 조정했다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센서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최적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3단계를 완벽하게 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즉 이쪽의 센서가 마이너스 10이고 저쪽 센서가 플러스 10이 되면 5분 뒤, 10분 뒤에 온도는 어떻게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5분 뒤에는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5분 뒤에는 온도가 내려가겠구나. 그럼 온도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더 난방을 하자 또는 냉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즉 컨트롤 그 자체 최적화를 하는 것을 까지하지 못 갔고요. 단순히 이제 미래를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으면 뭔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레벨까지 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알아가지고 온도를 다 관리해주고 이런 레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미래 상황 예측까지는 우리가 갔는데 그 다음 선제적 대응 부분은 여전히 조금 숙제가 남아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시사점이 무엇이냐를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역시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Predictive Maintenance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방적으로 미리 정비를 한다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거는 뭘 하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쫙 모아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엔진이 고장을 나더라 또는 발전소에 어떤 터빈이 고장이 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미리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고장이라는 정보는 사실 지난 2년, 3년을 가져가더라도 특정한 설비에서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장은 그야말로 스페셜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고장이 나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중요한 거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 A라는 회사, B라는 하는 회사들의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되면 데이터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1000개 정도의 회사가 있으면 최소 하나 정도는 오늘 고장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회사의 데이터를 모을 수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개별적인 회사에다가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종속성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구글의 나우캐스트라든지 딥마인드의 데이터 센터 컨트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은요, 잘 들여다보면 이미지를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우리가 전기공학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미지만 쫙 모으고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한다면 이해하고 나면 그냥 바로 과거에 뭐 패션 회사에 썼던 기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기술의 범용성이 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지 인식을 잘하는 사람은 교통 예측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패션 의류 디자인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 산업도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그런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시사점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최적화를 잘해서 오프라인으로 1시간 전부터 정말 정교하게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1시간 동안 컨트롤하자 이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한 다음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미리 넣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 일요일에는 교통정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내비게이션 안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 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찾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오프라인의 최적화가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사실 개별 내비게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일요일인데 하필이면 오늘 시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른 경로를 안내해야 되는데 나의 내비게이션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적화 이전에 역시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잘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시작점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아직 예측이라든지 최적화에 완벽하게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만 하더라도 현재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시설, 설비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협력을 해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우리 회사 데이터는 나만 써야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더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했던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료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 지역난방 강사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 2011년 그 무렵부터 중대형 CHP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개별적인 지사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들을 많이 했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역난방공사 회사였지만 이 지역난방공사의 시스템은 사실은 분산되어서 각자 의사결정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렴한 여론이 만든 열을 전체 네트워크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서 그 계기는 아마도 CHP라든지 중대형 CHP 또는 뭐 CS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각로 같은 것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체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은 결국은 과거에 존재하던 노란색 열 생산 계획 문제, 그리고 이제 추결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타임 측면에서의 미스매치를 컨트롤해 주던 그런 과거의 독립된 시스템에서 지사 간에 서로 열을 연결해 주자, 노드 간의 연계, 그리고 이제 전력 시장에 전기를 파는 문제,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요처가 있고요, 열 생산 설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서 의사결정들이 열 생산, 추결조 운영, 그리고 열 연계 계획, 그리고 전력 생산 계획들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사람이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예측 시스템, 전력 시장 최적화 시스템, 뭐 이런 최적화와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적화 관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걸 뭔가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해서 예측과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측 파트에서는요, 저희가 과거에 가장 많이 쓰던 시스템은 외기 온도에 따라서 열 수요가 바뀔 테니 이것을 리그레션 베이스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입력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인과관계를 이용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요, 또 오랫동안 확보하게 되면서 이 리그레션 시스템을 딥러닝이라고 하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 한번 써보게 되다 보니 뭐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딥 뉴럴 네트워크 DNN, 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기술들을 써서 한번 예측을 하자 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또 추가로 가져온 건 뭐냐 하면 2차 측에 있는 사용자 측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 아파트는 대략 1000개 정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공급단에서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예측을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 측의 1000개에 달하는 그 데이터들을 1분 단위로 가져와서 예측을 할 때 이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봤더니 리그레션보다 좋을 때도 있고요, 뭔가 특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논문 이런 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측이 딱 되고 나면요,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최적화라는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도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먼 담당자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하는 과정이 뭐 1시간씩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으로 한번 돌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하지 않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딥러닝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실제로 각각의 CHP들이 매 시간마다 누구는 켜지고 누구는 꺼진다, 그다음 그 CHP는 출력 레벨이 얼마고 운전 모드도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의사결정을 저희가 내려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최적화를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가공의 데이터를 한 10억 개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 10억 개의 데이터를 딥러닝에 집어넣어서 마치 딥마인드에서 데이터 센터에 컨트롤하는 것처럼 지역 난방 네트워크에 10억 개 정도의 가상의 데이터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요, 그 10억 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얘가 1분 만에 답이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내일은 여기 가세요, 모레는 저기 가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건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예측과 최적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여전히 그 오프라인 최적화가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이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저희 연구팀에서 내는 논문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